어, 안녕하십니까.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기획세션 1회 사회를 맡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위원장 류한호입니다.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가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거세게 우리 앞에 다가왔고,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와 요구를 잘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과제를 우리가 이 시대에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전환의 시대의 한 중간에서 먼 길을 불순한 일기여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시고, 또 전국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획 세션 첫 번째 세션은 뉴 노멀, 위기와 기회, 자치분권 시대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이면서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신 김중석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해 주시는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와 관련해서 질문 또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노멀 위기와 기회, 자치분권 시대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민일보 사장입니다. 오늘 와서 전시물과 또 과제물 보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에른스트 슈마우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템과 콘텐츠로 지역의 신문으로서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속을 다지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치분권 시대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사안들은 워낙 다른 세션과 또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시대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지역신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977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기자협회, 또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지금은 또 한국신문협회 이사로도 있습니다만 언론 3단체 임원을 다 거쳤고, 또 한국기자상 심사위원도 해봤고, 지금은 신문만 지역에서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중앙집권 체제 속에서 신문만 잘 만든다고 해서 결코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한계, 그것을 느꼈고, 그래서 신문사에서 일을 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또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 초에 지방자치 부활운동에 나섰었고, 2000년대부터는 자치분권운동에 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유한호 위원장님도 저와 같이 자치분권운동을 해온 오랜 동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를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자치제도 분과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정책 단위에 참여를 해서 일을 하게 되는지, 뭐 신문사 일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신문을 지역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모든 정책과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그런 토대 위에서 지역 신문을 위한 법제적 기반이라는 것이 오로지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 하나뿐이라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지역신문들은 이제까지 지방시대를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8대2의 사회,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자치를 2할 자치라고 얘기합니다만, 돈과 정책, 권한, 자원이 모두 20%밖에 안 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올해 맞았고, 내년부터 전개될 새로운 지방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전개될 것이라는 그런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런 새로운 희망이 과연 우리 지역 언론, 지역신문 종사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또 어떤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집권 시대의 지역신문은 어떠했는지, 또 자치분권 2.0 시대의 지역신문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대를 지역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신문들은 뭘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 40여 년 넘게 지역신문에서 또 지방자치, 지방분권운동을 벌여온 제 경험과 그 휴리스트를 통해서 접근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세상은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화하고 지방화 시대입니다. 로컬화의 시대.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과 가치는 내셔널 스탠다드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이제 로컬 스탠다드 시대로 국가 표준에서 지역 표준의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지역 언론들이 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 언론의 육성이야말로 지역 언론 발전 없이 균형 발전도 이뤄낼 수 없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나라의 국가의 정체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발전된 정치제도 아니겠습니까? 상향식으로.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중앙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우리의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가치를 이제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창출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민주주의, 국가 권력이 저 서울과 세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시, 군에, 의회에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더 일을 잘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사는, 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중앙집권 시대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2할 자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집권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치인들이 지역의 정치인들을, 우리의 대리인들을 공천권으로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정치인들이 모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헌법 체계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의 규범이 되고 있는 헌법은 지방자치 지역의 문제를 130개 조항 중에서 딱 2개밖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방국가, 우리나라처럼 단방국가의 헌법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에서 나오는 비율이
8점 몇 프로, 8.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다른 단방국가 평균 또 연방국가 평균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헌법 규정이 아주 취약하게 헌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국가 사무가 한 70%를 차지하고 30% 정도가 자치사무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은 모든 것이 법률 유보주의에 따라서 국가의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를 자유적으로 할 수 없게 헌법 규정에서 죄형 법정주의, 그 다음에 조세 법률주의 이런 것으로 법률을 전부 강제하는 바람에 지방의 자율성을 많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우리 손으로 뽑고 있습니다만 지방에는 조달청, 환경청, 국토관리청, 국세청 이런 중앙정부의 지방특별행정관서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어서 지역의 자치행정을 많이 제약하고 또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돈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할자치라고 해서 국세와 지방세가 8대2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 분야에서는 6대4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는 세출을 충당할 수 없어서 모두 중앙정부의 손을 벌려야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할자치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라든가 독일 같은 나라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한 5대5 정도 되고 있고 이웃 일본만 해도 6대4에서 지금 5대5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독립이 안 돼서 중앙정부의 손을 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율의 힘을 얘기하지 못하고 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손을 벌려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사정을 하고 굽실되어야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언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부분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4대 중앙문화 집중 상황 속에서 모든 문화 예술 영역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지방대학도 대학의 교육도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이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물론 지방에도 훌륭한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이 있습니다만 지방대학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여서 지방대학은 마치 루저들이 다니는 대학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군대에서 정보 참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정보는 중요한 정보는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수도권과 중앙정부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랜 중앙 집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과거 우리가 해방돼 가지고 전쟁을 치러 가지고 국민 소득이 최하위 빈국에서 성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균형 성장론이 불가피했고 그런 우리의 많은 노력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도약을 했습니다만 이제 정상에 오르고 보니 그 후유증, 그 그림자, 빛과 그림자에서 그림자가 너무 심각하게 도출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지방에 계셔가지고 우선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0.84의 국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웃 일본은 2014년에 출산율 1.4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우린 지금 0.84까지 떨어져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 출산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는 거.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수도권의 출산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고 지방은 젊은이들이 없어서 또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쪽 모두 공멸의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이 세계에서 급속히 지금 진전되고 있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은 이미 11.8%밖에 안 되는 좁은 면적에 우리나라의 국민의 50%가 2019년 50%를 돌파한 이래 매달 0.01%씩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50.3%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간에 찍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마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어떤 언론에서 남북 분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중앙과 지방이라는 두 번째 분단을 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특집 기사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신문의 경우는 우리나라 신문 시장이 15%밖에 안 됩니다. 지역 신문. 뭐 크고 작은 신문을 다 합쳐서 보통 한 15% 정도. 뭐 주간지의 경우도 뭐 더 상황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문 시장이 ABC 협회 조사 결과로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이른바 전국지가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 언론들 신문들은 다 합쳐봐야 한 엄청나게 신문이 많습니다. 다 합쳐봐야 15%의 시장밖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미 60대 40%로 지역 신문이 4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일본도 과거에 사말 자치를 얘기할 때 사나리 지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할 자치까지 갔는데 자치분권의 수준에 맞게 지역 신문 시장도 40%까지 갔습니다. 5대5까지 가면 아마 저는 지역의 일본의 지역 주민들이 모든 정책과 법 제정이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신문 시장도 내 고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재정, 경제가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기 때문에 아마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2할 자치 수준만큼 지역신문의 시장이 고수준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신문시장이 워낙 열악하고 취약하다 보니까 중앙집권시대의 지역신문의 위상이라는 것은 중앙지, 이름하여 전국지와 지방지는 상하의 계소구조 같은 인식을 주게 되었고 또 소유구조의 문제, 지역의 지역 신문이나 방송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불건전성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뜩이나 디지털 시대를 맞았지만 대형 포털에 의해서 신문들이 종속되어가는 지금 구조를 이건 뭐 전국지나 지역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종속되어 가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단위에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주기가 어려웠고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실패 상황이고 이런 빈곤의 악순환과 이런 것이 되풀이되면서 지붕과 석가래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컨텐츠만 가지고 도배만 잘한다고 해서 지역신문의 앞날의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의 법제를 다른 선진국처럼 지방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지역신문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대한 위상의 문제를 볼 때 제가 이제 신문 얘기는 안 썼습니다만 방송은 늘 꺼야 될 방송으로 우리는 회자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꺼야 될 방송으로 지방방송을 얘기했고 이 화면은 서울의 유수의 지상파 또는 종편방송에서 자막으로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이 대화를 토론을 하는데 누가 떠드니까 자막에 지방방송이 켜지고 또 지방방송 끌게요라는 것이 버젓이 공중파와 종편에 의해서 방송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역 미디어 매체의 지역 뉴스 관심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거의 꼴찌 수준이죠. 자, 이렇게 지역 뉴스에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역 신문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영은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아유, 의회가 왜 필요했냐? 기본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연고주의 학연 혈연에 의해서 정치판이 아직도 대리인들을 선출하는 구조에 매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자치분권 2.0 시대가 그럼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는 다 말씀 뭐 굳이 드릴 필요도 없이 풀뿌리 자치가 잘 된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자치분권을 잘한 근대식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200년 만에 타운 미팅 홀을 시작으로 해서 근대식 민주주의를 꽃피워서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됐고, 스위스는 그 뒤에 미국식 헌법을 본따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서 최강소국이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은 모두 지방자치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나라들이죠. 우리나라처럼 왕이 다스렸던 나라, 또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불완전한 헌법 체계를 가지고 지방자치를 이제까지 해오고 있는 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기초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풀뿌리 자치라든가 지방자치를 초석을 다져가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가치와 지역의 뉴스를 알아야 풀뿌리 자치가 발전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민들이 서울 언론을 접하고 모든 정책과 내 삶과 관련된 정책 법제들이 중앙 단위 저 서울이나 세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방자치, 지방의 언론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 구성원들은 우리가 신문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마치 공부 열심히 해라, 출세할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 것이다. 이런 규범적인 그 현실 세계에서는 작동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큰 유리 천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 분권 운동에 나서게 되었고, 우리 언론인들 중에서 우리 지방 분권 운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중앙 집권 체제를 허물자는 그런 운동들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여러 가지 자치 분권 활동 중에서도 개헌을 해서 달랑 2개 조항밖에 없는 117조, 118조밖에 없는 헌법 규정을 바꾸자,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이것은 2012년에도 박근혜 문재인 정부한테도 협약서를 받아냈고,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5명의 후보들한테 모두 지방분권, 자치분권 공약을 각서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문재인 후보한테는 저도 여기 참여해서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가서 직접 우리나라를 선진민주국가로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고쳐주시오. 그래서 협약서를 받아냈고, 이에 근거해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무산시켜버렸죠. 기본적으로 지방을 잘 살게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지역신문이 잘 건전하게 발전되려고 하면 자치분권이 안 되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분권 촉구 행사, 심포지엄, 세미나를 우리 지역 일간지들 또 주간지들이 많이 해왔고, 그 토대에서 저는 지난 10월 29일 날 지방자치의 날에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자치분권을 선도한 공로로 이제 받았습니다만은, 자, 이런 토대 위에서 내년부터 우리 지방은 어떻게 변해될 것인가를 우리 지방 특히 신문 종사자들은 이론적으로 무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바뀔 지방의 중요한 법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 중심의 이제까지 단체자치 중심, 도, 시장, 군수, 도청, 시청, 군청, 도의회, 지방의회에서 다뤄졌던
자치가, 그 사람들이 중심이었던 자치가 주민 중심의 자치로 전환이 됩니다. 조례도 직접 주민들이 발의할 수 있고 주민 소환도 단체장 의원들 끌어내리는 것도 훨씬 쉬워졌고, 예전에는 워낙 요건이 까다로웠는데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주민 통제하에 지방을 행정을 두자는 법이 32년 만에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보충성의 원리, 시군구에서 못하는 것을 시도가 못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하도록 법이 바뀌었고, 과거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법 조항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상호 협력 관계라는 것으로 수평적 구조로 만들어 법에서 바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주고 지방의 정책 지원 인력을 늘려줘서 주민의 대표인 심부름꾼들이 의회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방정부를 더 훨씬 수기되게 감시, 비판, 견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달에 우리나라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단계입니다. 이런 자치경찰제도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을 위한 치안 공공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 지역 언론들이 감시하고 재현하고 조언하고 해야 될 역할들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사무 가운데 한 400개 사무를 한꺼번에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 사무로 다 넘기게 됩니다.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어저께 바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2단계 재정분권이 통과가 되어서 부가가치세에서 10%를 과거에는 11%를 2018년까지 떼냈던 것을 2022년부터는 25.3%를 떼서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4조 1천억 원 가까운 지방 재정이 확충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되는 지역에는 매년 1조에서부터 10년 동안 10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노령수당을 비롯해서 각종 사회복지수당의 국고 보조율을 높여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1단계,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돈은 한 18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지방의 살림살이의 자율성과 씀씀이가 좀 더 훨씬 자유스러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 계서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내년 4월부터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17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장 협의회장, 시군자치구 의장 협의회장 대표가 대통령과 정례적으로 만나서 같은 수평적 위치에서 국정과 지방행정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 채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입니다. 과거는 대통령, 장관, 그 밑에 시도지사, 그 밑에 시장군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사단체 대표가 한 테이블에서 국정과 지방행정을 논의하는 그런 선진국형 자치 국정협의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서 모두 다른 지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뭐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간 분들을 위해서 지방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2008년부터 도입한 후루사토세, 이른바 하여 고향세를 내년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그래서 1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고 바깥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비단 내가 고향이 아니더라도 내가 광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광주에 1년에 500만 원씩 1인당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을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30%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을 떠나왔지만 우리 내 고향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해서 고향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이것도 국회에서 엄청난 진통과 논란 끝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지금 지방과 관련된 3할 자치 시대로 가기 위한 법제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경찰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찰이 모든 지서에 파출소 있는 경찰이 다 국가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 청소년, 교통, 방범 이런 영역들은 자치사무로 넘어가서 경정 이하의 인사, 전보, 임용권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 우리가 7월 1일 날 처음으로 17개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거기에는 언론인 출신도 들어가 있고 여성들도 들어가 있고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경찰들이 치안 서비스를 잘하느냐, 정책을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경찰서장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그것을 시도경찰청장 인사에 반영하는, 그래서 모든 국가경찰이 중앙의 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하는 중앙집권 시대의 경찰 행정을 이제 선진국처럼 자치경찰 체제로 이제 변화되는 첫 출발점을 맞게 됩니다. 이웃 일본에서 보면 일본 3할 자치에서 5할 자치로 지금 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토대 위에서 일본은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30여 개 도도부현에서 그 지역의 신문 구독을 지역 신문들이 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치분권 진전과 지역 신문의 발전 속도는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2할 자치 시대에서 우리가 일본처럼 지금 자치분권 시대를 정책을 바꿔간다면 우리 지역 신문에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지방지의 연구라는 가마타 사토시의 이제 저서를 보면 지방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치분권의 파수꾼이고, 그래서 여기 또 지역지나 지방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교류와 연대도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각 지역의 우물안 개구리식 신문 제작이 아니라 오늘처럼 우리 지역신문 발전위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각 지역에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 일간지, 주간지 이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정보를 다양하게 교류하는 이런 시스템이 강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신문들도 훨씬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질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도를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을 제목만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 민생 경제를 챙기는 신문, 그다음에 지역의 정치 시스템을 혁신하고 시민들의 자치 의식을 한양시켜주는 신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야간 학습 지도자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단위별로 주민들을 위한 주민 자치위원이 되건 지방위원이 됐든 이 사람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지역 언론들이 선도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 지역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문화 가치를 높이고 창조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대표 산업과 히든 챔피언 발굴에 우리가 앞장을 서고, 또한 지역 이슈를 전국화하는 데도 서로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신문을 버텨주고 있는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이 2004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 발전위원회가 앞장서서 이 법과 그다음에 예산 확보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이 지역신문 발전위원회가 힘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문화 기재부 또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힘을 모아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원사 가운데서는 지역 언론 가운데서는 지원사도 있고 아닌사도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우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다퉈야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로의 각자 신문의 역할과 입장에 따라서 흩어지면 저 거대한 중앙 집권 세력하고 맞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응할 것은 힘을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2005년 6년 초기에는 우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한 400억씩 됐습니다. 근데 계속 쪼그라들기 시작해서 지금 한 80억 정도 안팎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엄청난 지역신문, 풀뿌리 지방자치를 키워주고 견인해줄 지역신문의 역할들이 점점 쇠퇴해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토대, 법제, 환경을 숙지를 하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자치분권을 위한 투사가 되지 않으면 저 엄청난 국가 권력, 중앙 권력을 대응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특별법의 상시화가 최대 현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역신문발전지원법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역신문 방송법 지원특별법은 상시법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5년 한시법입니다. 5년 끝날 때마다 연장을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없애야 된다, 이거 가지고 진통을 하는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죠.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지역신문 지원 법안 제출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신문 상시법은 우리 전 모든 지역신문 종사자가 일간지 주간지 할 것 없이 함께 대응해서 지역의 정치인들을 꼭 좀 압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우리 지역신문을 위한 법 하나가 상시법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보도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제언만 드리겠습니다. 종이신문 사라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사회는 뇌의 파편화, 사고의 파편화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문은 독서입니다. 분석력, 창조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로 보는 뉴스는 사고의 파편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뭘 보다가 띵동하면 카톡 보고, 또 하나면 전화하면 전화 받고, 그러니까 사고가 파편화돼서 젊은 아이들이 가뜩이나 모바일에서 이 갖고 하는 행위들은 이 깊이 있는 집중력과 분석력, 창의력을 갖다 다 훼손시키는 이런 문제들도 우리 종이신문의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인사부장이 얘기한 것이죠. 바로 종이신문을 읽는 사람들을 삼성전자의 인재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진민주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신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 3할 자치가 이제 시대됩니다만, 우리도 선진국가로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6대4, 5대4까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역신문의 역할을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미 지방정부들은 세계 각 지방정부와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중앙정부만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들도 바로 세계를 통해서 직접 세계적 이슈를 갖다 소통하고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우리도 세계와 직접 소통하는 지역 언론, 해외 유수 매체들과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지역 신문들과도 같이 연대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고, 저는 지난 10월 달에 재외동포 언론인 세계인 대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세계에 나가 있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유럽, 남미가 있는 우리의 동포 언론인들이 우리 지역 신문과 같이 연결해서 자기 고장의 신문에 기고도 하고 세계의 뉴스도 좀 서로 교류를 협력을 해가지고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다고 제안을 해서 구체적으로 제 동포 언론인하고 신문사 단체들하고 같이 그런 네트워킹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역 언론은 뭉쳐야 삽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삽니다. 앞으로의 지역 정책은 지역이 주도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모두 중앙만 쳐다보고 중앙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이제 지역이 자립적으로, 창의적으로,
지역 발전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중심에 우리 지역 신문들이 앞장서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할도 바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성의 원리, 가장 지역 주민과 관련된 것은 지역 주관지들이, 그 다음에 그 위에 광역적 의제들은 광역 일간지가, 그 위에 국가적 단위의 이슈나 아젠다들은 국가가 전국 언론들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디지털 시대는 옛날에 수도권에 있는 것이 강점이었습니다만 이제 지역에서 바로 세계와 소통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결코 불리하지 않은 우리 세상을 맞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문, 웹, 모바일, 유튜브, SNS를 통해서 과거 수도권이 갖고 있는 강점을 극복하고 지역의 가치, 내가 발딛고 있는 지역에서 더 나은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는 가장 지역적인 것을 가장 세계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형 포탈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네이버 다음이 모든 지역의 뉴스를 다 종속시키는 구조에 있습니다만은 일본만 해도 자체 지역 뉴스를 통해서 47 뉴스를 통해서 지역의 뉴스의 가치를 키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우리도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역신문의 당면 공조 과제는 계속 되풀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지역신문법 상시화, 그리고 자치분권의 강화, 지역신문과 공조, 그리고 지역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신문의 건전성 확보,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롭게 달라지는 자치분권 법제의 토대 위에서 우리 지역신문들이 꿈을 갖고 무지개 지방자치, 무지개 지역신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뉴노멀 위기와 기회, 자치분권 시대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해서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요약은 하지 않겠고요. 이어서 제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자는 전북일보의 전오열 부국장님, 그리고 고향신문의 이영아 대표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제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전북일보의 전오열 부국장님, 그리고 고향신문의 이영아 대표님 두 분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전오열 부국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일보사 현직 부국장 맡고 있는 전오열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 신문사는 본사가 전주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1시간 정도,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여하튼 저희 제 고향이고 제가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큰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컨퍼런스 행사가 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여기 새만금이 잘 아시겠지만 군산에서 저쪽 국립공원 변산반도까지 약 33km가 이어지는 곳이거든요. 그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가면은 좀 힐링도 많이 될 것이고, 또 변산반도에 가시면 뭐 채석강이나 내소사 이런 게 볼 것이 많습니다. 그런 거 한번 구경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께서 뭐 지방 언론의 활성화와 그리고 지방 분권 등 여러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김중석 사장님이 쓰신 책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러한 우리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저 역시 27년째 지역신문에 종사하면서 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지역신문 문제 또는 뭐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일선 현장에서 우리 지역이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뭐 말씀드릴 것이 아마 그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뭐 맥을 같이 하고 발제문 내용과 이제 비슷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 이제 저에게 지역 신문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저는 민주주의의 가치인 다양성을 우리가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큰 게 이제 두 가지 큰 문제는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고 다른 하나는 발제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디지털 기술에 따른 제 생각으로는 영상 콘텐츠의 과잉 공급과 소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제문에서도 이제 언급되었듯이 이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정말 심각하며 지역 간 이러한 불균형 해소는 우리 사회의 수건인 큰 문제입니다. 한편 우리 이제 지역 언론인, 지역 신문 종사자들이 만들고 있는 지역 신문을 비롯한 이 미디어 분야에서는 이제 영상 콘텐츠의 과잉 공급과 이제 소비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인 읽기 문화의 어떤 붕괴, 쇠퇴가 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역 신문 이런 수도권 집중과 읽기 문화의 쇠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 종이 신문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시점이 우리 지역 신문에 대한 그 주제를 우리 사회의 핵심 담론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 국가 균형 발전 담론이 이제 핵심 의제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그 내용은 이제 우리 발제문에도 이제 잘 나와 있고 또 이러한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그 담론은 수많은 어떤 논의가 있었고 또 사회적인 합의도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도 있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방법론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여하튼 이제 모두가 이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내년 대통령 선거 과정과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몸담고 있는 지역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 언론의 중요성 의제가 이제 대단히 이제 중시될 거라고 이제 생각되기에 우리 이제 지역 신문 업계의 종사자들이나 또는 이제 그거를 지원해주는 우리 지발이 그리고 이제 관련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지역의 중요성과 지역 언론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신문의 필요성 의제를 활발하게 공론화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이제 지역 신문에 대한 주제를 우리 사회에 이제 핵심 담론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최근 미디어 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미디어의 DEI, 다이버시티, 다양성, 그다음에 에쿼티, 이제 공정성, 그다음에 인클루전 포용성에 대한 화두가 이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발간한 미디어 정책 리포트에서도 사회적 갈등을 완화를 위한 저널리즘 노력으로 이 DEI가 소개되었고 최근에 있었던 언론진흥재단 저널리즘 주간 컨퍼런스에서도 이 주제가 다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논의되는 DEI는 언론사 내부 즉 뉴스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우리는 지역 신문 입장에서 어떤 다양성에 대한 어떤 광의의 개념, 어떤 사회적인 다양성에 대한 어떤 개념, 넓은 개념으로 미디어의 다양성 측면에서 지역 신문의 활성화와 발전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를 이제 삼았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물론 이 다양성의 개념은 우리 지발이가 이제 태동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어떤 핵심적 미디어 철학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다양성의 개념이 이제 이제 점점점 이제 논의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가지고 지역 신문의 어떤 존재로서의 미디어의 다양성, 특히 미디어의 노출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그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서 그 지역 뉴스 콘텐츠 CP사 선정을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그걸 좀 많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포털 뉴스에 이제 지역 뉴스가 이제 지역 신문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포털이 그동안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정리.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어떤 종이 신문의 어떤 유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행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지역 신문이 이제 지역 신문 뉴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소중히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 즉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이신 고양신문의 이영하 대표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위기와 들리시나요? 예, 기회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우리 발제자님께서 발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신문의 위기가, 지역 신문의 위기는 저희 나라 언론 전반의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언론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믿을 언론이 없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이슈가 터지면 여러 개의 뉴스를 그냥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가 진짜 진실인지 가늠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거예요. 언론에 종사하는 저부터도 믿을 만한 언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의 세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위기는 지역이건 또 중앙이건 상관없이 전반적인 불신이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불신 가운데 새로운 어떤 미디어 도구들의 출현, 뭐 페이스북, 카톡, SNS 너무나 많은 미디어 도구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문이, 언론이 그냥 내가 언론임내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해서 새로운 미디어의 확대, 이런 부분이 언론에 있어서는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불신과 미디어 도구들의 새로운 출현과 더불어서 이제 나도 언론이고 나도 기자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남의 언론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중앙 언론이건 지역 언론인 건 넘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어떤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역 언론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지보다는 지역지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지역지는 어떤 진영 논리나 이념보다는 시민의 삶과 주민의 삶과 밀착된 것들을 주로 다뤄요. 그러니까 앞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뭐 내 아이 교육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삶에 밀착된 문제들을 지역신문이 건드려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지역신문을 접하면 아, 이런 신문도 있네,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신문만 해도 조금 더 해지면 아, 조선일보보다 낫네요 라는 말을 들리거든요. 그거는 조선일보의 막강한 자본과 역량과 기사 쓰기, 이걸 저희가 낫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 더 필요한 미디어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지역신문에 있어서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를 끊임없이 확장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지역 언론의 울타리가 없어진다는 건데, 아까 발제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지역신문은 지역 뉴스만 다뤘거든요. 근데 지금의 지역신문은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과 밀접된 문제에서 세계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곧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확장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분권 강화입니다. 계속 발제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분권 체제가 강화되면 지역의 역할이 커지고 지역 신문의 역할들도 매우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커진 역할들 속에서 어떻게 지역 신문이 제 위치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역 신문의 위기 속에서도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의 그 기존의 언론이라는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의 자리를 시민에게 내어주는 연습, 기자의 자리를 시민에게 주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것이 나의 언론이다, 우리의 언론이다 느낄 수 있을 때 지역신문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토론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 계획으로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이 세션 종료 후에 발제자에게 전달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 두 분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핵심을 고르라 그러면은 이제는 지방 분권과 자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는 그런 시대고, 여기에 지역 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그런 나라가 살고 하는 얘기들을 해주셨고, 여기에서 특히나 지역 신문이 지역 주민들과 좀 더 밀착된 그런 정보를 끝없이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언론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길게 진행됐습니다만은 제 1차 기획 세션에 참여해 주신,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드리면서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기획 세션 2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류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